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한 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뭐 이미 따뜻한 날씨가 진작에 시작됐겠지만 제가 있는 이 지역은 그래도 꽃샘추위가 제법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4, 5도까지 떨어지고 하는 날씨가 이어져서 어제부터 좀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날씨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감자, 파종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감자에 대한 영상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두 개의 영상은 시감자 준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자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감자 준비를 잘 하셔서 일찍 파종하셔서 시감자의 싹이 좀 더 일찍 나오게 해서 전체적인 재배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이 감자의 수확량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장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배 기간을 뒤로 더 늘리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은 우리가 시감자를 잘 준비하면 앞부분에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는 재배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감자 준비 잘 하셔서 수확량을 늘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자가 재배 기간이 아니라 개수를 많이 달아야 되겠죠. 재배 기간이라는 건 알을 굵게 키우는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방법은 이 알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알의 개수를 늘린다는 건 뭐냐? 감자 재배 원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아직도 뿌리에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감자는 뿌리에 달리는 게 아니고요. 땅 속에 있는 땅속 줄기, 그 덩이 줄기의 끝부분에 달리는 것이 바로 감자입니다. 그러면 그 줄기가 이렇게 생기면 그 줄기 끝에 조그만 감자가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와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저장을 하면서 알이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리면 이 감자가 굵어질 시간을 주기 때문에 수확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덩이 줄기가 많아지면 그 덩이 줄기 끝에 달리는 감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건 개수를 늘려서 수확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덩이 줄기는 바로 이 감자의 재배 초기에 이미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초기의 성장을 왕성하게 이끌어내야 됩니다. 감자는 그래서 초기 성장이 절반인 겁니다. 초기 성장을 왕성하게 시키면서 이 땅속 줄기가 많이 생겨나게끔 해야 그 끝에 달릴 감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품종에 따라서 적게 달리는 감자가 있고 많이 달리는 감자가 있긴 합니다만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한두 개 더 달면 그게 어딥니까? 5개 달릴 거 6개, 7개 달고 10개 달릴 거 12개, 13개 달리면 그게 바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첫걸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배 기간을 늘리고 중간에 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줘서 감자를 크게 키우면 양도 늘어나고 개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초기 성장을 왕성하게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밑거름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밑거름 작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초반부에 제가 이렇게 지금 길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개의 지금 퇴비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건 올해 보급된 퇴비입니다. 이건 작년 봄에 보급된 퇴비입니다. 1년 묵은 겁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년 묵은 건데요. 이거는 1차 발효 정도가 돼서 지금 이제 농가에 보급된 퇴비이기 때문에 이건 땅속에 들어가서 물과 미생물을 만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분해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가스가 배출되고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작물에게도 아주 해롭고요. 대기 오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가에서 봄에 완전히 이 숙성된 퇴비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쓰시던 걸 쓰면 좋은데 그게 남아있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이 이걸 쓰셔야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완숙된 퇴비와 아닌 퇴비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년 이상 된 퇴비인데요. 이거 냄새를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맡으면요, 제가 과장 하나도 안 하고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건 도저히 동물의 그 배설물을 이용해서 만든 퇴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퇴비여야 합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암모니아 냄새 같이 그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이건 발효가 덜 된 겁니다. 가스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숙성이 끝난 퇴비를 사용하시면요, 가스도 잘 안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생길 가스가 없는 겁니다. 거의 다 분해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숙성된 퇴비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갓 보급된 퇴비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보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 성질 급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갓 보급받은 이제 퇴비를 땅에 넣고 갈아서 바로 그날 감자를 심으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감자 달립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서 잘 키우셨다고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식물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가 훼손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스는 어린 잎의 끝부분을 갈색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잎을 하얗게 만들어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이 약해지고 녹아내리기도 쉽습니다. 이 식물이 양분을 흡수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식물은 체내의 농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최대의 농도를 바깥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속에 녹아있던 양분을 흡수하는 게 바로 양분 흡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밖에 이 비료가 이제 막 들어가서 막 분해되기 시작을 하면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 작물이 물을 흡수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뿌리가 약해지고요, 영양분도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는 물론이고 줄기나 잎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발달이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덩이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덩이줄기는 뿌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덩이줄기가 형성이 돼서 그 끝에 감자가 달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도 작아지고요. 웃걸음보다 밑걸음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감자는 땅 속에다가 그 줄기를 들이고 그 줄기 끝에 감자를 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속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기 성장을 결정짓고 초기 성장에서 덩이줄기가 형성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밑거름이 감자 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자는 유기물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로 인한 가스 피해가 생기게 되면 덩이줄기가 제대로 생기질 못하고 나중에 잎도 부실해져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숙성된 퇴비를 사용하시되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쓰셔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미리 분해될 시간을 좀 주셔서 가스가 빠져나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통 2주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열흘 전에는 거름을 쓰십시오. 그래서 미리 갈아서 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갈 시간을 주시고 파종을 하시든 모종을 심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퇴비하고 같이 쓰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휘발이 좀 더 빨리 일어납니다. 휘발이라는 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현상이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넣고 나서 며칠 후에 비료를 넣어서 한번 다시 갈아주시고 그로부터 또 며칠 후에 뭘 심든지 뿌리든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속 환경이 가스로 가득 차고 농도에 문제가 생겨서 뿌리 형성이라든지 영양분 흡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질소질이 이제 감자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기물이나 비료나 이런 걸 써서 질소질을 많이 넣어주는데 이 질소질을 어떻게 투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질소질 비료는 이 지표면에 가깝게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그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그래서 공기 중으로 이게 휘발돼 버립니다. 영양분이 대략 12%에서 18% 정도의 질소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우리가 그 비료가 됐든 퇴비가 됐든 다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에서 18%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cm에서 30cm 정도의 깊이로 질소질을 투여해 주면 암모니아 가스가 형성되지 않고 또 식물이
질소질을 흡수하는 비율도 훨씬 좋아지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 때 좀 깊이 가시고 거름도 좀 깊이 넣어주시고 질소질을 넣으실 때도 좀 깊이 넣어주시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밑거름을 잘 하고, 그래서 초기 성장도 활발하게 하고, 또 씨감자를 잘 준비해서 싹도 좀 일찍 올라오게 하고, 그러면 재배 기간도 늘어나고 또 감자의 개수도 늘어나고 감자 하나당 중량도 늘어나고 하면서 전체적인 감자의 수확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씨감자 준비 영상 올려드렸고, 이제 밑거름 이렇게 하는 영상 오늘 올려드렸고, 또 앞으로 이제 감자의 그 크기를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쭉 따라 시청하셔서 올해는 작년이나 예년보다 좀 감자의 수확량이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